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선택 과목 도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이번 강좌는 보시다시피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의 이름부터 아셔야 되겠죠. 저의 이름은 은동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도덕이라는 과목을 쭉 함께 갈 그런 선생님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니까 깊게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지난 교육 과정과 다르게 이번에는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가볍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의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만 쏙쏙 교과서 예시를 활용한 설명. 선생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만 쏙쏙쏙, 도대체 뭐가 쏙쏙쏙이냐?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사실 미리 좀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2014년 시험부터 도덕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이번부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과정에 비하면은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래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피땀 흘려 쓴 교재를 들고 지금 계실 텐데요. 그 교재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중에 있는 모든 도덕 교과서를 싹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침착하게 분석을 다 해서 그 교과서의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간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되겠습니다. 선생님, 교과서가 달라봐야 얼마나 다른가요? 라고 또 질문하시겠죠. 사실은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교과서 각 출판사마다 저자가 다릅니다. 조금씩 저자가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할 때 각 저자마다 조금씩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말하는 어투나 어휘들이 약간씩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는 다 아니까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지? 또 새로운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는 게 누구다? 바로 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교과서나 똑같은 설명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있겠죠. 그거를 고등학교 도덕생이라면, 도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핵심 개념들, 그러한 개념들은 결국엔 시험에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출제가 되겠죠. 그걸 어떻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교재를 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 개념은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밑줄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와 따라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과서의 예시를 활용한 설명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또 무엇인가요? 자, 사실은 지난 교육과정과 비교를 해서 가장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자면 새로운 도덕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론을 쭈르륵 열거만 했더라면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그 열거된 것들을 어떻게 실제 현실로 적용을 시키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예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도덕 예시가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시들이 결국에는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항상 모든 개념의 예시를 들 겁니다. 그 예시는 제가 물론 재미를 위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조건 거의 기존에 있던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교과서에도 똑같이 공통되게 주제가 제시되는 예시가 있는 반면에 각 교과서마다 특색 있게, 왜? 저자들이 다르니까요. 특색 있게 제시되는 예시들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거 봤던 예시인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 뒤에 이어서 핵심 이론이나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벽한 고득점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내용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까요? 이거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네 단원입니다. 대단원이죠. 근데 사실은 모든 교과서마다 이 대단원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단원의 이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들어가는 소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씩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큰 틀은 똑같은데,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될 건지만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인간과 자유입니다. 1단원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인데, 그러면 이 자유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개인이 자유를 가질 때만 뭐가 될까요? 바로 도덕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강조되는 겁니다. 즉 중학교 도덕과는 다르게 이 고등학교 도덕에서는 자유가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정의와 윤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림으로써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도덕적 주체가 될 때 어떻게? 사회가 추구해야 될 뭘까요? 도덕성이라든지 사회가 추구해야 될 정의와 윤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그러면 지금 개인에서 어떻게? 지금 확장이 되어 갔죠.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뭘까요? 바로 밑에 나오는 국가와 민족이겠죠. 그러면 개인이 도덕적 주체가 되고, 도덕 주체가 됐을 때 사회가 나아가야 될, 사회가 추구해야 될 도덕성이 뭐고, 도덕, 사회 정의, 윤리가 뭔지를 배웠더라면 이제 어떻게? 그래서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도덕들도 추구하고 어떻게 사회를 나아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윤리, 서서히 범위가 커져갑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적인 삶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배웠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결국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무엇이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또 무엇이며, 또 가장 이상적인 국가나 민족은 무엇인지를 배우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사회,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던 옛날 유명하신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 이상적인 삶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국사나 한국사나 그리고 사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배웠던 인물들을 사실은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는 관계가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 도덕이라는 과목이 심화가 됩니다. 윤리와 사상 이런 식으로 심화가 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러한 윤리 사상가들이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사실은 이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1단원에 4단원 이렇게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도덕은 쉽나요? 고득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은 암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공식, 그 다음에 영어 문법, 이러한 것들과는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접해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는 도덕을 센스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뭐다? 센스쟁이를 위한 과목이다. 선생님, 저는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없는데 어떡하죠? 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없으면 어떡해?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이 도덕이라는 과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일생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다? 만점을 드려야 되겠죠. 선생님, 만점
너무 꿈이 크신 거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주어진 제가 제시하는 이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오시고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트 정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제가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